출시된 후 10년이 지날 동안 그 누구도 클리어하지 못한 최고 난이도인 지옥 난이도의 세이브 로드가 불가능한 철인 모드로 클리어한 주인공. 생방송으로 클리어하자마자 게임의 디렉터라는 사람이 채팅으로 접촉해오고 아직 희망이 남아있어서 다행이라는 말과 함께 주인공은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적들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주인공 캐릭터를 제외한 모든 등장인물들이 죽는 튜토리얼 속 전장, 튜토리얼에서 잠깐 나왔다가 바로 퇴장하는 제국 사망자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디펜스 게임의 폭군이 되었다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331화까지 보았습니다. 침공해오는 괴물들을 막는 디펜스 파트와 메인 던전으로 진입해 던전을 탐험하고 보스를 물리쳐 엔딩을 보는 던전 탐험 파트로 나뉘어진 게임 속으로 빙의한 주인공. 소설 역시 적들의 침공을 막는 디펜스 파트와 던전 탐사나 세계 정세를 메인으로 하는 사이드 에피소드 2개로 나뉘어져 진행하는데, 게임 시스템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여러 영웅들을 포섭해 파티를 짜서 굴리는 게 예전에 봤던 픽미업이란 소설이 생각나는 소설입니다. 저처럼 픽미업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재미있게 볼만한데, 차이점이라면 픽미업은 어려움 난이도라면 이 소설은 해조선 난이도 정도 된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옥 난이도에 현실성까지 더해져 조연이든 엑스트라든 평등하게 갈려나가는 작품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저는 옛날 소설을 보지 않을 때부터 이런 전쟁 장르의 창작물들을 보면서 불만이던 점이 있습니다. 소설이든 웹툰이든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든 대부분의 작품이 언제나 주인공과 그 조연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작품에서 죽어나가는 수많은 일반 병사들, 즉 엑스트라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죠. 어릴 때부터 소시민적인 성격이라서 그런지 만약 내가 저곳에 있었다면 나는 분명 주인공이나 주인공 주변에 있는 조연들이 아닌 저기서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엑스트라 중 한 명이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상하게 엑스트라들에게 정이 가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접한 작품이 바로 네이버 토요 웹툰인 나이트런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웹툰에서는 엑스트라들의 죽음을 그냥 넘기지 않았죠.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고 주인공을 위해 초기같이 목숨을 버리는 엑스트라들도 주인공과 똑같은 사람이고 각자의 삶이 있다는 걸 보여줬었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소설 역시 그렇기 때문입니다. 조연들도 죽고 이름 없는 엑스트라들도 죽어나가지만 그 죽음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려내죠. 이 작가님 전작이 배드엔딩 메이커라는 게임 판타지 작품인데, 해당 작품은 제가 여러 번 다른 양산형 가상현실 게임 판타지와는 전혀 다르게 정말 현실적으로 게임 판타지를 잘 만들었다고 칭찬했었는데, 그때는 배경이 결국 게임이다 보니 작품의 깊이는 딱히 깊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전쟁물이다 보니 등장인물들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는 정말 깊이 있는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분명한 건 착한 등장인물들은 모두 살고 좀 자기적일지언정 모두가 행복하게 전개되는 소설을 원하면 맞지 않습니다. 작품 특성상 수많은 조연들 그리고 단역들이 등장하는데 모든 캐릭터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룬 소설이죠. 물론 이렇게 어둡기만 하다면 소설 보는 게 너무 힘들겠죠. 한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쉬어가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는 분위기도 가벼워지고 개그 요소도 많고 완급 조절을 해가면서 진행됩니다. 깊이 있고 무거울 때는 한없이 무겁지만 가벼울 때는 또 가볍게 진행되죠. 그 차이가 좀 커서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소설에서 주인공의 역할은 지휘관입니다. 자체적인 무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진짜 전투원인 조원들에 비하면 없는 거나 다름없고, 주인공 성격도 운동을 더럽게 싫어하는 성격이며 주인공의 게임 클래스 직업 자체가 지휘관이다 보니 게임 클리어를 위해서는 다른 조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조연들의 비중이 높아지죠. 물론 지휘관이라고 후방에 빠져서 전투 참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최전선에서 실시간으로 주의하며 아군에게 버프 토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표지가 이게 참 두 번째 표지인데 개인적으로 소설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네요. 무슨 순정 만화 같은 그림체인데 커플은 곧 사망 플래그인 세상에 너무 안 어울리네요. 차라리 첫 번째 표지는 좀 괜찮은데 말이죠. 세계관을 좀 설명하면 단순히 게임으로 들어왔다, 게임이 이세계였다 이게 끝이 아니며 떡값도 엄청 많고 회수도 잘합니다. 주인공이 사망자로 빙의한 이유, 쳐들어오는 괴물들의 정체, 제국과 세계의 비밀 등등 메인 세계관도 정말 탄탄하게 잘 만들었고, 스토리 전개 역시 단순히 디펜스, 던전 탐사의 반복이 아닌 숨겨진 설정들, 조연들의 뒷이야기와 엮어서 탄탄하게 진행됩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듣고 소설을 보기 시작하면 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는 설명이 부족해서 독자들에게 의문이 들게끔 하는 요소가 몇 개 있는데, 설명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독자들이 유추할 수 있는 요소는 있는데 그래도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부 가장 큰 진입 장벽이 바로 43화부터 한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나오는 에피소드 때문인데, 이거는 도저히 쉬이들은 못 칩니다. 작가님이 소설을 너무 어둡지 않게끔 개그 요소를 넣고 분위기를 좀 가볍게 만드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좀 도를 넘어서 소설이 갑자기
라노벨이 돼버리죠. 개연성도 아쉽고 등장인물들 지능도 좀 떨어지죠. 그래도 이 부분이 3화 정도라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제가 본 것까지 확실히 히로인이라 할 만한 캐릭터는 없었는데 히로인 후보는 있습니다. 하렘일 수도 있고 순애물일 수도 있는데 문제가 커플은 사망 플래그인 세계라 연애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평점을 매기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면 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작품 연재 시작일이 2021년 2월인데 이미 2021년 최고의 소설 탑5 영상을 만들어버려서 아쉽네요. 만약 이 소설을 1군 후 만들었다면 기존 3위인 멸망 중인 세상 마지막 신이 되었다를 4위로 바꾸고 이 소설이 3위로 들어가고 내 취향을 살짝 섞어서 순위를 매기면 2위였던 천재형 마법사를 3위로 밀고 2위로 넣고 싶네요. 제가 매기는 디펜스 게임의 폭군이 되었다의 평점은 세계관 3.5점, 스토리 전개 4점, 필력 3.5점, 주인공의 지능 3.5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4점, 스토리의 깊이 매우 무거움, 등장인물의 입체성 매우 입체적입니다. 리뷰 총평은 깊이 있는 스토리, 현실적인 전쟁물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봐볼 만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들이 많이 죽다 보니 호불호 갈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것만 괜찮다면 반드시 봐볼 만한 작품입니다.